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 내용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인데, 제목을 제가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자라고 붙여봤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가 무섭다고 그럴까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사용하실 줄 알죠? 네. 여러분 자녀분들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걔네들은 잘 사용하지 못해요. 늘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거는 열심히 전화를 하는 거고, 열심히 보는 거고, 그런데 널 손에 쥐고만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이 타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알까요? 아니에요. 만일 아이들이 잘 사용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스마트폰을 쥐고 있겠어요? 스마트폰을 버리지, 던지지.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이가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한테 너 스마트폰 잘 사용하고 있니? 그럼요, 저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무 잘 사용해서 문제예요. 야, 그럼 좀 사용 좀 안 하면 안 될까? 아니, 사용하라고 사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잘 사용하라고 사줬지, 너처럼 이렇게 막 사용하라고 사준 거 아니잖아. 엄마, 잘 사용하는 거하고 막 사용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 자식이 그런 건 질문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마음을 잘 파악해가지고 내가 저 녀석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싶을 때 사용하지 않고, 저 녀석이 잘 사용했으면 할 때 딱 잘 사용하는 거야. 그럼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엄마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뒤에 있는 내용이 처음에 보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라도, 한시라도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안 보여도 아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스마트폰이 없으면 마치 내가 없어진 것 같고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아이들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와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샀을 때, 그리고 아이한테 사줬을 때 부모는 아이가 그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처음에 샀을 때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까 알고 샀을까요? 예, 알고 샀다는 분은 진짜 제정신이 아닌 분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대개는 모르고 사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거는 전화기의 기능이 아니라 마치 컴퓨터, 들고 다니는 컴퓨터 같은 거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새롭게 찾고 만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원래 기대했던 거와 전혀 다른 행동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만으로도 내 생활이 충분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부모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절하고 잘 관리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게 잘 되지 않고, 그거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삶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고 찾고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심지어 나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마치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아이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 찾아나가야 되는데, 부모가 얘야 너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스마트폰만 매달리고 있어요. 아이한테 뭘 할 수 있을까? 너가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지 알고 있니? 저는 이렇게 물어봐라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 스스로가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자기 스스로한테 했을 때 그거 스스로 답할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되는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만일 부모 스스로가 그거를 잘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아이도 나와 똑같은 지금 마음의 상태구나. 이럴 때 아이 보고 너 스마트폰 그만 사용해라 라고 물을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데 쓰고 있니? 그리고 그걸 하는데 지금 너가 다른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없니? 만일 그걸 있는데 그거에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정도 질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엄마 저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 나는 할 거가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랬을 때 이제 단순히 스마트폰에 우리 아이가 중독됐을 문제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부모하고 아이가 스스로 같이 이야기해보고 여러분 각자가 편한 나름대로의 자녀 교육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생활인의 모드다. 스마트폰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고요. 또 스마트폰은 가지고 장난감같이 재미로 심심하면 널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심심하지 않게 재미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방향을 따라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생활을 위해서 또 심지어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활인의 모드, 우리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질문을 해야 되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식은 생활인의 자세인가, 아니면 날라리로서 아이가 재미있게 그 자기 생활에 있어 좀 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가,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가? 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사용한다면 아이가 스마트폰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부모님은 급한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때 써라. 그 외에는 고이 간직하고 모셔놓고 가능하면 그걸로 가지고 게임도 하지 말고, 그걸로 가지고 쓸데없는 소프트웨어 다운도 받지 말고, 그걸로 가지고 이상한 동영상도 보지 말고, 그걸로 가지고 뭐도 하지 말고 잘 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잘 쓰래요. 훌륭하죠.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어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된 행동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부모 스스로도 하지 못하는 행동을 아이들 보고 하라고 하는 부당한 이 어른들의 행포를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른들이 진짜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는 방법은 어떤 거냐? 그거는 아이들이 진짜 스마트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그거를 아이들한테 묻지 않아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6가지의 형태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6가지가 어떤 거냐? 이 단어들 여러분 보면 머리 아파요. 그런데 한번 단어들을 그냥 읽어만 볼게요. 첫 번째 6가지는 디지털 워크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디지털 워크는 보통 우리가 업무나 일상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 그건 말 그대로 전화기니까 전화를 받고 거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숙제할 때 컴퓨터 대신에 찾아보는 거. 또 급하게 문자 메시지 오는 거. 요즘같이 재난 어쩌고 안전체가
손 잘 씻으세요. 뭐 이런 문자 메시지 받을 때 써야 된다고 할 때 스마트 워크라고 잘 사용한다는 거죠. 디지털 코스프레라고 그래. 코스프레라는 거는 마치 내가 남들에게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 뭐 새로 나온 신제품 스마트폰을 내가 가졌어. 너 잘 나가네. 너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스마트폰 나왔다 뭐 또 바꿔달라는 아이들도 있다면 그거는 아마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훨씬 더 쓰는 애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액티비스트. 이거는 사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만 거를 다 해요. 뭐 단순히 전화를 긁고 받는 게 아니라 이걸로 가지고 친구들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수준이 떠나서 스마트폰 하루만 있으면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도 않고 자기의 모든 세상이 그 스마트폰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걸로 가지고 진짜 학교 숙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거는 그 아이 생활을 전부 다 차지하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그럼 자나 깨나 뭐 밥 먹을 때도 들고 있고 잠잘 때도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럼 걔는 꿈속에서도 일을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를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룸펜. 디지털 룸펜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재미있는 걸 해요. 룸펜은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고 가지고 늘 노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캐스터. 자기가 뭐 하고 있다? 이 무슨 스토리에 들어가가지고 보내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스마트폰을 쓰는 애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체이스. 남들이 좋다고 하면 그거 꼭 다 해봐요. 무슨 사이트에도 가보고 무슨 동영상도 보고 무슨 드라마도 보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부모가 자식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는 저 각기 다른 방식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스스로는 저 중에 어디에 속하나? 워크에 속하나? 코스프레 하는 데 속하나? 액티비스트에 속하나? 룸펜에 속하나? 캐스트에 속하나? 체이스에 속하나? 이 단어 자체가 전부 다 영어 단어라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자체가 스마트한지 어쩐지 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비스트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스마트폰을 전화기가 아니라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신체 일부로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부모님들한테는 스마트폰은 전화기에서 조금 발전된 기능이 더 많은 기계로 진화된 수준이거든.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더 이상 자식들한테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나도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새로운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스마트폰 이 중독 교육에서 부모들이 진짜 배워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을 배우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